자, 첫 번째 달려보죠. 눈 뜨고 당한 속임수입니다. 사방가족께서 제보해 주신 사건으로 새해 첫 방송 시작합니다. 자, 이곳은 복권 판매점입니다. 남성이 사장에게 10,000원을 지금 건네면서 복권 받아요. 자, 그걸로는 부족했는지 이번에는 50,000원짜리 보여주면서 즉석 복권 주세요 하는데 사장님, 아이고 오늘 좀 장사 되려나 보다 하면서 하나 둘 셋 넷 복권 개수를 막 세는 사이에 50,000원 다시 지갑으로 쑥 넣고 그 지갑을 갖다가 외투 안으로 또 쏙 집어넣는, 지금 50,000원 다시 넣고 있어요. 자, 그리고 저 지갑 둘러보더니 자기 지금 저 집어넣었어. 자, 그러면서 사장님이 어떻게 할까요? 아유, 손님 여기 50,000원어치 있습니다. 자, 저렇게 푹 뜯어가지고 줍니다. 자, 그리고 그걸 받아서 아까 집어넣은 50,000원을 다시 꺼내야지. 50,000원. 그냥 갑니다. 챙겨 들고 이런가 그렇게 나갑니다. 세상에. 자, 사장님이 제보를 주시면서 저희한테 물어보셨어요. 너무 착하신 분 같아. 이거 고의일까요? 아니면 손님의 착각일까요? 라고 하셨는데 대놓고 집어넣잖아요. 고의가 분명히 보이죠. 사실 지금 보신 것처럼 원래 저 남성이 저기는 이제 대구의 한 그 복권 판매점이라고 하는데 복권 10,000원어치를 구매를 한 겁니다. 10,000원어치를 구매를 하고 50,000원어치 더 주세요 라고 직접 복권 25장이라고 하는데 그거를 달라고 해서 25장 한참 세셔야 될 거 아니에요. 세고 있는 사이에 보여줬던 50,000원 지폐를 자기 지갑에 쓱 다시 집어넣었던 거고요. 저는 참 이해가 안 가는 게 옆에 일행 여성도 있는데 다 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게 착각일 리가 저는 없다는 생각이 들고 근데 잠시 이런 어리둥절하게 당하고 나서 나중에야 이 사실을 깨달은 사장님이 다른 복권 판매점도 혹시 피해를 볼까 봐 이거를 제보를 하셨는데 저는 저 수법으로 복권 판매점에서만 저런 행동을 할까? 그렇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도 왠지 듭니다. 사장님이 순간 내가 참 50,000원 받았으니까 이걸 주고 있는 거겠지라고 생각을 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저런 비슷한 방법으로 편의점에 갈 수도 있는 거고 어떤 가게를 가도 뭐 정신없을 때는 저렇게 할 수 있지 않겠어요? 너무 능수능란해 보여서. 그러니까 말입니다. 좋습니다. 자, 다음 이어가죠. 와장창 오토바이 뺑소니입니다. 자, 이번에도 사방가족께서 제보해 주셨는데요. 길을 건너던 제보자에게 닥친 끔찍한 사고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자,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는데 아유 깜짝이야. 오토바이가 그냥 아이고 세상에 오토바이 쓰러지고 보행자분도 쓰러지고 지금 고통스러워서 저렇게 뒹굴면서요 일어나지 못하고 계십니다. 자, 오토바이를 라이더는 일단 상태를 살핍니다. 아저씨 괜찮아요? 하더니 다시 돌아와서 오토바이 세우고 뭔가 떨어진 거 막 지금 주섬주섬 죽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지나가던 행인들도 큰일 났어 하면서 지금 달려와서 함께 저렇게 정리를 해줍니다. 자, 그런데 라이더 어떻게 할까요? 라이더, 자, 오토바이 탔어. 그리고 붕 갑니다. 그냥 쌩 가버립니다. 진짜 이게 무슨 배짱으로 저 많은 목격자들이 있는데 이렇게 뺑소니를 치는 걸까요? 네, 지난 11월 22일 경상북도 구미에서 벌어진 오토바이 뺑소니 사건입니다. 당시 오토바이는 번호판이 없었던 상황이었는데요. 제보자는 평소 좌우를 살피는 습관이 있어서 그날도 주의하면서 신호등 없는 건널목을 건넜다고 합니다. 하지만 주행하던 오토바이가 멈추지 않고 제보자를 충돌한 건데요. 오토바이 운전자는 제보자를 잠깐 살피더니 바닥에 떨어진 물건과 음식들을 주워서 도주했습니다. 허허. 제보자는 뇌진탕과 왼쪽 다리 골절 등의 부상을 입어서 현재까지도 아이고야. 누워서 지내고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제보자는 경찰 신고 후에 SNS 지역 커뮤니티에 오토바이 운전자를 찾는 글을 올렸는데요. 다행히 얼마 안 가서 알아보는 사람들이 나타나면서 운전자가 일하던 퀵 배달업체 사장과 연락이 닿았고 운전자를 찾았다고 합니다. 찾았다니 다행인데 저 오토바이 라이더 본인도 왜 갔는지 얘기는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단은 사고 난 상황에 대해서는 보행자를 못 봤다는 거예요. 네? 보행자를 못 봐서 쾅 하고 사고가 났고 그 이후에 이제 도망갔잖아요. 아까 살짝 이렇게 보행자 상태 살펴보다가 본인 짐 주섬주섬 챙겨가지고 갔는데 그 이유는 자기가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고 돈이 무서워서 도망갔다. 근데 저렇게 하면 다 잡힐 거 뻔히 알지 않나요? 예. 그러면서 이제 나중에 본인이 책임지겠다고 했다고 합니다. 제보자한테. 예. 근데 그 이후로 연락이 잘 안 되고요. 경찰 측은 제보자가 연락이 안 된다고 하니까 굉장히 안타깝다고만 하고 별로 도와주지는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일단 그러다 보니까 지금 보시는 것처럼 다리도 골절상을 입고 목도 경제적인 찌고. 건 그렇다 치고 번호판은 왜 안 달고 다녀요? 그러니까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 그대로 그렇게 도망가면 본인이
걸리지 않을 거라고 확신을 했던 거죠. 그거는 번호판이 없었으니까. 근데 지금 문제는 병원비도 지금 다 자비로 부담하고 있는 그런 아이고. 상황인데 거기다가 지금 공무원을 준비하던 취업준비생이면 공부도 못 하잖아요. 저 상황이 되면. 아유. 이런 막 뭐 황당한 그런 상황에서 지금 병원비까지 제대로 배상을 못 받고 있으니 굉장히 답답해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또 이어가죠. 상담이 종료되었습니다. 자, 사방 가족께서 제보해 주셨는데 새해 첫날 정말 황당한 일을 겪으셨어요. 사진으로 만나보시죠. 어느 제약회사의 공식 상담 채팅창입니다. 자, 두 줄 쫙 그어진 임신 테스트기 사진과 함께 임신한 줄 알았는데 산부인과 가니까 아니라잖아요. 이거 불량이에요. 항의했는데 한참 뒤에 까똑 하이 그리고 오케이 그리고는 상담이 그냥 종료. 아니 이 회사 말이죠. 중소기업도 아니고 제약회사 중에 이름만 대면 알만한 메이저급 제약회사입니다. 이게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는데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 2세를 계획 중인 30대 부부라고 합니다. 그런데 크리스마스에 이 제품을 편의점에서 3개를 구매를 한 거예요. 편의점지 약국에서 3개를 구매를 해서 마침 테스트를 해보니까 2개가 양성이 나오니까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크리스마스 선물처럼 반가운 마음에 그다음에 병원에 다음날 이제 가서 검진을 했더니 병원 아이 임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신 것처럼 아니 이거 어떻게 된 거냐라고 공식 그 채팅 채널에 상담 채널에 올렸답니다. 근데 지금 연말연시 기간이잖아요. 예. 지금 이번 주간에 상담이 어렵습니다라는 답이 처음에 떴답니다. 그래서 그러면 1월 돼서 새해 돼서 정상적으로 답변이 오겠거니라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1월 1일 쉬는 날이잖아요. 예. 어제 밤 10시에 하이, 오케이, 그리고 땡이랍니다. 끝이에요. 뭐가 하이고 뭐가 오케이, 그리고 상담이 그냥 끝나버렸답니다. 이거 어떻게 뭐라고 설명을 해요? 자, 교수님, 이 전청조 사건에서 저런 뭐 중국산 임신 테스트기 그 장난감 그건 그렇다죠. 이거는 진짜 중견 정말 메이저급 제약회사에서 만든 임신 테스트기란 말이죠. 그러니까요. 저게 정말 황당한데 이 상담원이 뭐 글쎄요, 뭐 연말 파티하면서 술이 안 깼는지 적어도 이제 이 중견기업 입장에서도 사실 1월 1일 신년새 벽두부터 이런 일이 발생돼서 아마 상당히 황당하게 생각이 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저런 결과가 나온 것은 팩트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회사 차원에서 저 상황이 고의인지 아니면 실수로 저렇게 됐는지 그걸 갖다가 조사를 해서 그 결과를 바로 이 제보자인 이 소비자에게 밝히고 사과를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어쨌건 회사 시스템에 뭔가 문제가 발생이 됐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명확히 인식을 하고 금년 대비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또 이어가죠. 제설차가 급했나? 아하, 사방 가족께서 출근길에 목격한 모습 제보를 주셨는데요. 영상 만나보시죠. 빨간불 신호에 맞춰서 대기 중인 제설차. 그런데 잔뜩 쌓인 건 눈을 녹이는 염화칼슘입니다. 이상하게 저기만 저렇게 수북하게 뿌려놓고 쌓아놓고 있는데 자, 신호가 파란불 바뀌었죠? 출발해. 아, 이거 어쩔 거야 이거. 그냥 가버리면 어떡해. 자, 아니 저러면 저 바로 뒷차는 어쩌라고 저기만 저렇게 그냥 꼭지를 잠궜어야지. 네, 최근 경기 파주의 한 도로에서 목격된 상황입니다. 제보자는 출근하던 중에 제설 차량을 목격했는데요. 그런데 제설 차량이 신호 대기 중에도 염화칼슘을 뿌려서 도로 위에 염화칼슘이 쌓여버린 겁니다. 다시 신호가 바뀌자 제설 차량은 염화칼슘을 뿌리면서 주행했지만 그 뒤에서 대기하던 차량은 해당 차선으로 통행하지 못하게 됐다고 합니다.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다음 이어가죠. 닭똥집 튀김의 배신입니다. 사방 가족께서 이번에도 제보해 주신 사진인데요. 조금 지금 아무튼 일단 만나보시죠. 예. 치킨집에서 시킨 닭똥집 튀김입니다. 그런데 그 속에 노란 뭔가 이물질이 가득돼. 아이, 나 참 이거. 이런 식사 시간에 또 죄송한데 말이죠. 아유, 저런 게 있으면 어떻게 닭똥집에. 아이고 참. 예? 지금 저 모자이크로 보는데도 제가 다 속이 다 안 좋네요. 근데 하필 저거를 새해 벽두부터 1월 1일에 이 제보자가 본인이 시켜 먹은 게 아니고요. 네. 어머니를 위해서 집으로 저 닭똥집 튀김을 배달을 시켜드렸답니다. 그만. 네, 그래서 이전에도 몇 번 배달 시켜드린 적이 있었던 집이라고 해서 그냥 믿고 배달을 시켰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어머니가 저걸 딱 먹더니 닭똥집에서 썩은 냄새가 나고 맛이 이상하다. 그리고 확인해 보니까 저 노란 이물질인데 이게 아마 닭 배설물 같은 것 같아요.
그런 게 묻고 제대로 세척이 안 된 상태에서 이렇게 튀김이 온 건데 그래서 바로 이제 아드님이 화가 나셨겠죠. 화나죠. 그래서 바로 연락을 했어요. 이거 뭐냐? 그랬더니 뭐냐 했더니 5분 전에도 튀겨서 나갔는데요. 별 문제 없었습니다. 그리고 끊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너무 더 화가 나서 이게 연초부터 연초부터 본사 연락을 했어요. 했더니 그러니까 본사 측에서 오늘 이제 제품을 회수해서 가고 사과를 했다고 합니다. 좀 보면 누구나 사과하는 게 정상 아니겠어요? 이제 뒤늦게 이제 지점 측에서 사과를 하긴 했는데 저 뭐 환불이고 뭐고 아직 어떠한 피해 보상 절차도 없다고 합니다. 아, 저분은 이제 앞으로 저거 닭똥집 못 트라우마 먹어요. 때문에 못 드실 것 같은데. 못 먹어요, 저거. 네. 못 먹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사연으로 가보죠. 당돌한 전문직 며느리입니다. 자, 사방가족께서 우리 가족 여러분들의 집단 지성의 판단을 받아보고 싶으시답니다. 네. 결혼하고 나서도 인사도 연락도 없는 며느리 때문에 속상하다는 시모의 사연입니다. 제보자는 중국에 살고 있는데요. 아들은 한국에 있는 공무원이고 2달 전에 변호사와 결혼을 했습니다. 아들 결혼 2주 전에 아들보다 5살 어린 며느리가 아들에게 야, 애가 왜 그러냐 이렇게 반말을 쓴 걸 본 건데요. 그래서 아들에게만 슬쩍 엄마 앞에서는 반말을 조심하면 좋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후로 며느리는 결혼식 전까지 추석 명절에 찾아오지도 않고 인사도 없었다고 합니다. 추석에 아들만 따로 만났다고 하는데요. 결혼 후 미국으로 신혼여행 갈 때도 사연자가 달러로 용돈을 줬는데 갔다가 올 때까지 아무런 연락도 없었다고 합니다. 새해가 돼도 연락이 없어서 아들에게 따졌더니 각자 자기 집에만 연락하기로 했다. 내가 연락하면 된 거 아니냐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이에 더해서 반말 조심하라는 얘기를 한 게 잘못이다. 우리가 왜 엄마 눈치를 보며 말 조심해야 하냐. 엄마 안 볼 거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명절과 새해 연락조차 없는 변호사 며느리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고민 전해주셨습니다. 그렇군요. 자, 기다리고 기다리셨던 부처 핸즈업타임 유튜브 JTBC 뉴스 채널과 사건 반장 독립 채널에서 8천여 분의 가족 여러분 함께하고 계신데요. 채팅창에 OX로 함께 참여해 보시죠. 먼저 아들입니다. 엄마, 나랑 선영이랑 호칭을 어떻게 하든 엄마가 뭔 참견이야. 부부간에 5살 차이가 나든 10살 차이가 나든 야 하고 부르면 얼마나 정감 가고 좋아 부부끼리. 그리고 엄마 용돈 좀 줬다고 며느리한테 지금 유세하는 거야 지금? 진짜 우리 엄마 이런 사람이었어. 엄마 나도 장모한테 용돈 받았어. 그럼 된 거잖아 동그라미. 그렇군요. 자, 다음 사연자 엄마입니다. 어머머머머 이 성문이 이놈의 자식 말하는 것 좀 봐. 이건 이놈 벌써 지 옆에 애한테 푹 빠져가지고 정신을 못 차리네요. 그냥 야 이런 놈 낳고 내가 아들 낳았다고 미역국을 먹었으니 아유 지금 다 토해내고 싶어. 야 이놈아 며느리한테 새해 인사 받아보는 거 그것도 기쁨이라면 기쁨인데 그거 좀 바라는 것도 CM이 갑질이냐? X. 자, 양 변호사님 달려주세요 빨리. 아니 저 제보자 아마 사건 반장 쪽에서 제보자 신원보호를 해서 직업을 변호사로 바꿨을 거예요. 맞습니다. 적어도 변호사가 저런 행동을 하지는 않으라고 저는 믿습니다. 맞습니다. 가정법을 배웠다라면. 아 진짜요? 아니 왜냐하면 며느리에게 직접 예비 며느리에게 직접 얘기한 것도 아니고 아들에게 어른들 있는 데서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니들이 오히려 손해볼 수가 있다 좋지 않은 거다라는 얘기를 하신 거잖아요. 그걸 가지고 성문이 이놈의 자식은 왜 저 어머니를 탓하는 거예요? 도대체 그러니까요. 정말 속상한데 어머님 죄송하지만 아들 잘못 키우셨습니다. 그런 그러니까요. 자식은 아들 아니에요. 맞아요. 성문이 있는 거 자식인지 아니면 성문이가 문제네요. 예. 성문이가 문제입니다, 이거는. 아니, 먼저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뭐 얘기를 하시니까. 그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만약에 어머님께서 진짜 그 며느리한테 막 화를 내면서 뭐 막 그랬다면 좀 문제가 좀 달라지겠지만 그래도 며느리 그 또 기분 상하지 않게 아들한테만 슬쩍 얘기했다면 이때 성문이는 저기 와이프한테 얘기를 해서 우리 둘이는 반말을 해도 뭐 부모님들 보고 할 때는 좀 그렇게 하는 게 좋지 않겠냐. 그게 서로 좋은 거지. 정도로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만약에 그걸 가지고 이 아내가 불쾌해하면서 만약에 뭐 자기가 엄마한테 전화도 안 하고 이런 상황이라면 그건 이 아들이 가만히 있으면 안 되죠. 여기서 제일 문제는 아들인 것 같습니다. 성문이가 제일 진짜. 문제예요. 자, 교수님. 직업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인성이 중요하다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것인데요. 실제로 이제 근본적인 잘못은 누구 잘못이냐? 이 제보자가 근본적 잘못은 있어요. 왜? 자식을 똑바로 안 키웠으니까. 그러니까 이 아들이 저렇게 하는 행동을 갖다 하면 어떻게 보면 결과적으로는 이 부모 입장에서는 내 자식 잘못 키운 것인데 사실 며느리 욕할 것도 없죠. 근데 이 두 사람이 어떻게 만나서 결혼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뭐 결혼한 지 한 2달 정도밖에 안 됐다라고 하는데 별로 조짐이 좋지 않아 보여요. 그러니까 이제 이 며느리 입장에서는 이번 일을 계기로 해가지고 완전히 그쪽하고는 그냥 인연을 끊어버리겠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그 전략으로 나오는 것 같고 거기에다가 이 아들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사실 반말 조심하라라고 하는 그 얘기를 갖다가 여러 사람 있는 데서 한 게 아니잖아요. 그럼 자기가 소화를 해가지고 잘 그걸 갖다 부드럽게 이렇게 그 해서 이 그 사이가 좋게끔 해야 되는데 나중에 뭐라 그러냐면 내가 왜 엄마 눈치 보고 말 조심해야 되냐? 엄마 안 볼 거다.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이 제보자 같은 경우는 그냥 자식 없는 셈 치고 그냥 그 안 보고 사시는 게 정신 건강상 좋을 것 같습니다. 아이고야, 이런. 자, 백다희 아나운서, 우리 가족 여러분들 뭐라고 하시나요? 네, 아들을 비판하는 댓글이 좀 많았는데요. 못난이님, 며느리 고민이 아니라 아들이 더 문제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슝슝님, 아들을 잘못 키웠네요라고 하셨는데요. 하지만 김선희님, 그냥 먼저 인사해줘도 되지 않나요라고 하셨고요. 김현희님도 저들끼리 잘 사는 게 효도다라고 하셨습니다.